주엽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 영어 2 비상 홍민표 3과 직회 들어갈게요. 자, 우리의 푸른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30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에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로 생물체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와 버섯에서 사과나무와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 형태로 발달해왔다. 비록 대부분의 종이 멸종되었지만 생존한 동물들은, 즉 생존한 종들은 그들의 자신의 주변 환경에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었다. 2016년부로 과학자들은 대략 1조 개의 종이 오늘날 존재하며 그 1조 개의 종 가운데 단지 160만 개의 종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자, 그들의 생존 과정과 적응 방법을 진화시켜 왔던 몇몇의 두드러진 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류를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하며 자연세계에서 우리의 입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마음을 조종하는 기생동물인 좀비개미 곰팡이. 자, 무언가가 은밀하게 당신의 몸을 침입하여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 중 하나로 당신을 변화시킨다고 상상해봐라. 그것은 오싹하게 들리는가? 그것은 기생하는 곰팡이 종이, 즉 좀비 개미 곰팡이라고 불려지는 기생하는 곰팡이 종이 세계 주변의 열대우림 지역에 서식하면서 개미 군락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자, 일어난 일은 곰팡이에서 나온 포자들이 열대우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개미 위에 닿을 때, 자, 그것이 즉 개미 곰팡이가 개미를 감염시키고 개미의 중추신경계를 장악하고 특별한 화학 물질로 개미의 뇌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의 생량은 개미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좀비처럼 행동한다. 감염된 개미는 자신의 집단을 위해 식량을 찾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대신에 잎사귀나 혹은 나뭇가지 위에 나무에 올라가 잎사귀나 나뭇가지 위에 들러붙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미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곰팡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곧 많은 포자들이 개미의 머리의 뒷부분에서 나와 성장하여 그 부분으로부터 더 많은 포자들이 나무 아래에서 더 많은 개미들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개미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즉 잔혹하지만 곰팡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동물, 완보동물. 좀비 개미 곰팡이는 가엾은 개미를 노예로 만듦으로써 번식하지만 완보동물이라고 불려지는 무척추 종은 죽이기에 꽤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주된 서식지는 열대우림, 북극해의 얼어붙은 물, 심지어 당신의 정원과 같은 습한 지역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쓰는 모든 문장의 끝에 있는 마침표처럼 작다. 그들의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에 두드러진 생존 전술을 선보인다. 끓는 알코올이나 영하 272도의 극심한 추위에 그들을 두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배고픔과 즉 굶주림이나 갈증은 그들의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다. 즉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식량과 물 없이 살 수 있다.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멈출 수 없다. 그들은 실제로 2007년에 우주로 보내어졌고 열흘 내내 진공 상태와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의 노출로부터 살아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완보동물이 그러한 극심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까? 많은 것들은 그들의 생존 전술에 관해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건조한 기후, 건조한 계절과 싸우기 위해 그들이 이용한 한 가지 전술은 상대적으로 잘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들은 휴면 생활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 휴면 생활의 시기는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활동의 0.01%로 줄어드는 상태에 들어가는 때이다. 그들은 몸을 웅크리고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말림으로써 이것을 한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탈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몸속 몇몇의 보호제들의 도움으로 완전히 말라가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보호제죠. 이러한 몇몇의 보호제들은 DNA를 포함하여 세포들의 주된 구성 요소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물에 노출되어졌을 때 그들은, 즉 물에 닿는 거죠. 그들은 수분을 재흡수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난다. 극심한 열, 추위, 방사선, 압력을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 잎사귀나 뿌리가 없는 식물, 수중 통발. 자연의 경이로움은 동물의 왕국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한 가지 놀라운 식물은 수중발레이다. 수중통발이다. 수중통발이다. 자, 그리고 이 수중통발은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서식한다. 그것은 진짜 진짜 잎사귀나 뿌리가 없는 식물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란 꽃들을 보여준다. 수중통발은 흙으로 연결된, 즉 흙으로 이어지는 뿌리로 된 연결 부분이 없이 호수나 연못의 표면에서 자유롭게 떠다닌다. 그들은 용해된 무기질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란다.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시기를 보충해 줄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벼룩과 같은 연못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먹고 산다. 그들의 정교한 덫을 놓는 방법으로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씨앗처럼 보이는 주머니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먹이를 흡입한다. 빨아먹는다. 이러한 식충식물은 진공을 만드는 흡입덫을 사용한다. 두 구조는 그 덫을 구성한다. 벽과 덫을 놓는 문이다. 자, 덫을 놓는 문이 닫혀지는 동안 벽이 물을 펌프질하여 뽑아낼 때, 벽은 내부의 부분적인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래서 용수철과 같은 잠재적인 역학 에너지를 저장한다. 문의 바닥에 방아쇠 털들은 외부의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레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털들은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먹이에 의한 약간의 접촉은 결국 그 털들을 활성화시켜 문을 열게 하고 벽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먹이 주변의 물이 주머니 쪽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야기한다. 그것은 단지 물벼룩이 털을 건드리고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은 가주어죠. 다시 물벼룩이 머리털을 건드리고 빨려 들어가는데 0.0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덫을 놓는 방법은 식물 왕국에서 최고다. 수중 통발을 얘기하는 거죠. 덫을 놓는 방법. 물벼룩은 털 방아쇠를 건드린다. 그리고 주머니는 문을 열고 물벼룩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수중 통발은 문을 다시 닫고 새롭게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 물을 분출한다. 식량을 기르는 개, 예티 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인간만이 식량을 경작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심해 개, 즉 예티라고 불려지는
최근에 발견된 심해계종은 그러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예티는 대양의 표면, 바다의 표면 밑에 2000m 깊은 곳에 380도만큼의 뜨거운 물을 내뿜는 유황이 가득한 열 분출구에서 산다. 그러한 극심한 환경에서 그들은 털이 가득한 집게발 위에 박테리아를 자라게 함으로써 생존한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그들의 주된 식량원이 된다. 그 밑에, 해저 밑에는 빛이 없다. 그래서 광합성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박테리아는 화합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의존한다. 즉, 분출구로부터 여기서부터 주변의 물로부터 나오는 산소와 그 분출구로부터 나오는 메탄과 황화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개는 종종 분출구 주변에 있는 털이 많은 집게발을 흔들어서 털에 들러붙은 박테리아가 더 잘 자라기 위해 산소, 메탄 혹은 황화물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가지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확실히 바다 깊은 곳에서 경작하는 멋진 방법이다. 지구상의 현대 인간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최근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세계를 지배하며 우리가 우월한 생물 형태라고 믿도록 이끌어진다. 하지만 미생물을 가까이 보는 것은 동식물들이 우리가 적응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우리가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환경에 적응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잘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생물 형태들의 연구는 다른 성공적인 생물 형태들이 적응해왔던 방식대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왜 우리가 항상 우리 환경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아마도 우리는 약간의 겸손과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닐 것이다.